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기술 쪽으로, 테크랑 기술은 같은 거죠, 비즈니스 인문 기술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이시안 책방에서 마련한 챗 GPT 특집입니다. GPT 제너레이션을 쓰신 이시안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GPT 제너레이션이 출간되기도 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화제가 되다가 출간이 된 다음에는 더 난리가 났죠. 엄청 핫한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출간 전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제 바람입니다. 바라면 현실이 된다라는 마법을 기대해보면서 이어서 챗GPT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작가의 GPT 제너레이션 따라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챗GPT가 공개되고 2달여에 걸친 사용자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해서요, 신드롬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죠. 그 후기 중에는 기말 리포트로 챗GPT를 활용해서 작성해냈더니 A뿔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의대 교수나 로스쿨 교수가 의사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챗GPT에게 풀게 했는데 채점한 결과 합격선이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인기 시트콤의 대본을 써달라고 했더니 그 대본까지도 곧잘 쓰더라라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블 유니버스의 데드풀로 유명한 라이언 레이놀즈가 챗 GPT로 광고 문구를 작성하게 해서요, 광고에 쓴 것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본 자체를 라이언 레이놀즈의 말투나 유머에 맞게, 그러니까 데드풀처럼 써달라고 했는데요, 라이언도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거 진짜 데드풀이 쓴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버즈피드라는 뉴 미디어에서는요, 챗 GPT에게 아예 한 코너 자체를 맡기기로 했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해외 사례를 굳이 갈 것도 없이요, 한국에서도요, 챗 GPT에 대한 사용 후기는 기사나 방송, 그리고 개인들의 SNS 피드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에서 자동화된 이메일이나 챗 GPT를 고객 상담용으로 최적화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정말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마케터들도 챗 GPT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던 CEO분은요, 직원 평가를 챗 GPT에게 맡겨서요, 아마존 스타일로 써줘, 아니면 구글 스타일로 해줘 라고 하면 또 그런 스타일로 평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서나 제안서 같은 거 쓸 때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 배경이나 사업 개요 같은 것은 모든 지원서에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자신이 제안하는 프로젝트의 내용, 차별점 같은 것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지원서를 쓸 때요, 그 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다 채워야 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챗 GPT를 활용하시면 시간이 반 이하로 절약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기획서나 각종 문서 등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 내면서 휴가 사유 쓰는 것도 이거로 써달라고 하면 금방금방 잘 씁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아주 의례적인 이메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부탁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취업 준비할 때 취준생분들이요, 자기소개서를 이 챗 GPT로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라면 자기가 직접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고 뜬 회사들 써놓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서는 충분히 챗 GPT만으로도 쓴 그런 서류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슬픈 거는 내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한 건 떨어지고 챗 GPT가 한 건 붙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면, 그건 좀 슬프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이런 챗 GPT를 이용한 지원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GPT의 존재감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GPT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기보단 GPT의 미래, 가능성이에요. GPT의 가장 큰 경쟁력은요,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애매한 사람 말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API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API는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이에요. 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접촉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이 API와 사람 말을 알아듣는 GPT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신가요? 말하자면요, GPT가 IoT로 이렇게 주변 사물들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언어로 모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GPT를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손목시계 안에 장착하고요, 시계에 대고 키트 빨리 와줘. 이거 알아들으시면 사실 옛날 분인데,
자동차, 자기 차가 이제 키트라고 이름 지어놓고 키트 빨리 하죠.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내 눈앞에 빠르게 주차된 차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 지금 가는데 추우니까 이따 10분 있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온도 좀 몽글몽글하게 맞춰줘. 라고 하면 정말 몽글몽글한 기운이 들게 집 온도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이 사람한테 몽글몽글한 온도는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개인마다 아이언맨이 가졌던 그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있죠? 자비스를 하나씩 다 갖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챗 GPT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인터페이스로 해서 다른 기기들과 연결이 되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실행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결형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플랫폼들이 가두리형으로 거대한 스퀘어 안에 다 들어와서 야, 이 프로그램 다 들어와.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들어오라고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챗 GPT로 구축되는 플랫폼은 연결.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고요.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만큼 개별 프로그램들의 독립성이 보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챗 GPT와 기존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한, 이걸 위해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과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연결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유튜브만 검색해 보셔도요, 챗 GPT로 영상 만들기 자동화하기라든가 아니면 자동화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연결시켜 가지고요, 인스타그램 피드에 10개를 자동적으로 올리기, 이런 영상들이 뜹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챗 GPT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그래서 그렇게 자동화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챗 GPT가 홈페이지 만들기 프로그램과 연결돼서요, 명령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만으로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앞으로도 계속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편하니까요. 그야말로 스티브 잡스가 시리를 만들 때요, 그 아이폰의 그 음성 명령 있잖아요. 그걸 만들 때 꿈꿨던 목소리 인터페이스가 구현되는 것인데요. 그때는 기술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술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구글은 끝났다, 이런 기사가 나왔겠어요. 근처 맛집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헤드셋으로 그냥 챗 GPT한테 어디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어디가 좋습니다 하고 바로 알려주거든요. 검색 자체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배달 같은 거 시킬 때도 그냥 오늘 뭐 먹지? 뭐 이거가 좋겠어요. 그럼 배달까지 시켜줘. 예약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챗 GPT는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요,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검색의 방식이라면 챗 GPT에게 근처 맛집을 안내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디지털 마케터들이 하는 게, 말하자면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아니면 키워드 검색 광고, SNS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검색하면 걸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검색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디지털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맛집 보고 정보 찾고 하는 그런 일들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사무직, 전문직 할 것 없이 글자, 서류 작업이 많던 업무에서 일자리 대체될 수 있죠. 챗 GPT가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혁신 때문에 또 다양한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챗 GPT 관련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진 만큼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챗 GPT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검증할 인원이라든가 기획할 인원, 이런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기획하는 10에서 20%의 사람들과 실무를 수행하는 80에서 90%의 인력을 대행하는 챗 GPT로 회사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남아있는 인원들의 연봉, 10에서 20%의 연봉은요, 기존보다는 더 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는요, 이 인공지능 시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가, 이쪽이군요, 더 많은 부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요,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딱 절단하는 넷플릭스의 절단 신공, 제일 중요한 얘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요, GPT 제너레이션 책 먼저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주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적으로다가. 네, 지금 링크로 들어가셔서 바로 주문하시면
자신이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책 많이 보시고요. 또 다음에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GPT 특집 계속됩니다.